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되는데요. 고려대학교 각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과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방역과 의료 체계 역량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역 시스템 자체가 역량이 관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계속 꽤 오랫동안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확산세가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0명을 넘었을 때는 우리 방역 시스템 자체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의료 체계 역량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제만 해도 35명이 추가로 위중증 환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장기화가 되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더 증가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한 관리도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의료체계 역량은 유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자에 대한 초기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동부구치소 내의 어떤 전파 양상을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 이외에 다른 어떤 수용시설, 교정시설에서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초기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방역 시스템 실제로 확진자와 음성 확인자 간의 어떤 격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잘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동부지소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협회가 최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한 것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면 한 경우에 그 입소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호트 격리를 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고,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동일 집단 격리 해제를 했을 때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소자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원 조치가 됐을 때 이분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분들이 정말 음성이냐 이 부분도 또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코호트 격리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호트 즉 동일 집단 격리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들은 계속 또 확대돼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2명 확인된 분들, 그러니까 한 분은 80대 4호 확진자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거든요. 네. 네, 이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4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동반 가족이 같이 확진이 되셨어요. 예. 그 중에서 현재 이분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 여부는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전파가 지역사회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동반가족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사후 확진 받으신 80대 분이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예. 이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 확산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 감염 상태에서 체내에서 선택이 된, 그러니까 세포내 증식이 용이한 그런 바이러스가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이렇게 경쟁에서 자연 선택된 개체가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발 변이주도 다른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할 때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증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향후에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들 중에 높은 비율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신 분들이 점차 늘어날 거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한동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백신이 접종이 본격화하면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생겨난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예. 근데 향후에 지금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가속화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의해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백신의 효능을 회피할 가능성은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러니까 백신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굉장히 시간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군요.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